네, 이번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과연 이 돈, 국제 머니마켓에서 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캐피탈 마켓, 머니 마켓,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돈의 흐름 한번 체크해보죠. 과연 선진국이냐, 아시아 이머징 쪽이냐. 도움 말씀 주실 분은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아세안 인도 애널리스트입니다. 김형래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항상 이제 균형을 맞출 때 이제 시소, 천칭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유의 여신상도 이걸 들고 있나? 그건 횃불이구나, 참. 횃불 들고 있어요. 네.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균형을 맞추는 개념으로 어느 쪽이 기울면 어느 쪽이 올라간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로 표시되는 모든 자산이 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현상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신흥국하고 선진국의 어떤 균형들, 저울추, 어디로 이동해 갈지. 일단 미국 증시부터 낙관적으로 편향, 상향 보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럴 거야. 무슨 재료가 나와도 올라갈 거야. 대응책이 나올 거야. 또 해결될 거야.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낙관론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은 혹시 존재하지 않는지. 네,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그 유동성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경제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PMI 같은 경우에는 60포인트도 찍었고 OECD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주의해보자라는 게 결국에는 그 금리가 스파이크하는 시점을 조금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4월 중에 그 일시적인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을 선반영해서 금리가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 하우스는 보고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과거에 금리가 낮아서 지수가 같다면 이제 반대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금리 시장은 금리 오버슈팅을 반영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연준이 개입할 거다라는 점과 2021년 중반기 이후에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는 점에서 만약에 금리가 오버슈팅할 때 주가가 조정하더라도 재차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은 워낙 유동성 장세가 좋기 때문에 좀 좋게 보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런 오버슈팅이 나오면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오버슈팅 한다는, 물론 금리도 이제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금리는 정해지잖아요. 네네. 채권의 발행이 많으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 금리는 오르게 돼 있는데 최근에 네네. 이제 채권 가격이 며칠 사이에 급락을 했어요. 네네.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은 이게 단순히 이제 채권을 팔고 주식으로 이동해가는 그레이트 로테이션, 머니 무브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예금도 깬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네. 자금이 썰물처럼 막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도 그런 현상의 일환으로 좀 채권 금리가 조금 오버한 건 아닐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리가 오버슈팅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수급적인 요인이 있겠고 그리고 경기적인 요인이 있겠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이게 경기를 반영하기보다는 이제 유동성을 더 반영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 채권을 이제 정부가 돈을 써야 되면 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예, 특히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제 블루 웨이브 얘기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저희가 왜 그걸 집중하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가 돈을 더 많이 경기 부양책에 많이 쓸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채권 발행이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좀 더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는 이게 조금 하향 안정화돼 왔던 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보는 거는 결국에는 올해 3, 4월에는 그래도 이게 오버슈팅은 할 수 있겠다.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오버슈팅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또 항상 움직이면은 그 이유는 사후적으로 붙지만 인플레이션. 예. 네, 인플레이션이 또 죄송합니다. 2시간째쯤 되면은 목이 좀 잠겨가지고. 네. 인플레이션이 그 연준의 이 이사들마다 또 의견 시각이 그렇죠.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캔자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올 거다. 이렇게 한 반면에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향후 2년 동안 지속적인 2%의 물가 도달은 못할 것이다. 두 견이 완전히 갈리는 것 같아요. 연준 총재들
사이에서도 네네. 어떤 것이 맞다 오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금리가 이제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얘기를 또 꺼내올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명목 지표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자라는 얘기고요. 네. 사실 그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경기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게 된다면은 결국에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측면이 있고 경기가 약간 정상화되는 형태로 좀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돈을 풀어서 이제 금리가 오버슈팅, 그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어떤 분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그 예전에 그 연준 총재분 버냉키, 예, 버냉키가 네. 돈을 막 풀 때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은 헬리콥터 밴. 예, 돈을 막 쓰니까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뭐 돈을 푼다고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기 나름이죠. 사실 예, 돈의 가격이 떨어져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그게 이제 물건 쪽으로 사자로 가면은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돈이 금융 쪽으로만 들어오면은 이제 뭐 자산 인플레라는 표현도 쓰긴 맞습니다. 합니다만 맞습니다. 돈이 어느 쪽으로 좀 쏠려 있는 형태가 되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을 받치고 있다. 네네. 예, 다만 이제 하여튼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 시장 금리는 계속 그 리스크 요인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할인율을 그 주식시장의 할인율을 정하는 게 이 금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게 이 금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을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그 이자율을 갖다 붙이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뭐 복잡한 얘기. 금리가 그래서 좀 복잡한데 이걸 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주식을 모르니까. 네. 자, 상대적으로 아시아 신흥국이나 아시아 쪽이 경기 펀더멘탈이 지금은 더 낫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수치를 가지고 대비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코로나 수치보다는 이제 코로나 사태 벗어나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에 조금 포인트를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회복 그 시점을 과거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보통 이머징 시장 국가들의 수출 증가율이 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주가의 회복력을 보면은 그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이 회복력이 더 빨랐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제조업 중심적인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을 많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 전에 그 19기 오중 전회와 경제 공작회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엔 지속 성장 가능 전략을 채택을 하면서 중국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이나 뭐 이머징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 부각이 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기 부양책 스탠스가 지속이 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경기 펀더멘탈을 반영을 해서 주식시장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을 지금 틀어막으려고 미국이 물론 이제 행정부 자체의 수반이 바뀌는 전환기지만 바이든 체제가 된다고 해서 중국을 저대로 풀어줄까? 절대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책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한다 싶을 정도였는데 알고 보면은 그건 트럼프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미국의 주류적인 그 네오콘들과 이 흐름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올해도 중국을 좀 묶어놓으려고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통신 쪽, 뭐 5G의 화웨이를 아주 그냥 눌러놨잖아요. 네. 그 IT 쪽을 누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수혜를 좀 많이 보고 네. 제조는 우리가 또 워낙 잘하잖아요. 품격 좋으니까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네, 하여튼.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회일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인가 바람일 뿐이고, 네. 뭐 얘기하려다 일로 갔을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견제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 방식이 바이든 대통령도 물론 할 겁니다. 네. 하지만 그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데 주목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5G나 뭐 이런 인포 쪽으로의 제재는 계속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안 할 거는 그 무역 견제, 타리프를 이용한 무역 견제가 없을 거다. 제재는 없을 거다라는 건 너무 강한 것 같고요. 네. 약할 거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교육 통로가 뚫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 진출에 있어서 좀 편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 수가 뭐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사실 뭐 딱 때리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다 할게. 네. 우리끼리 뭐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거야 자신 있어라고 표면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renmin비가 또 강해져야지 구매력이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또 싸게 들어오고 뭐 그런 이유. 하여튼 뭐 위안화 강세 또 원화도 강세. 하여튼 아시아가 재밌는 지역인데 네.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확산호가 백신 보급 상황 이건 또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지금 제가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개발사들을 보면 아스트라제니카 뭐 이런 국가들이 개발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그 개발사들이 그 개발한 백신들이 보통 2회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총 인구 대비 2회 접종량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글로벌 탑 15국가 안에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가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급은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확보는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보급이라는 거죠. 보급 네. 확대가 중요한 시점인데 이게 결국에는 그 저온 그 운송이 필요한 콜드체인, 네. 예, 콜드체인이 필요한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인프라가 낙후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급이 느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굿 저지먼트라는 미국 그 서베이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해보면은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에 2022년도 이후에나 이제 보급 확대가 진행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인프라가 구축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보급에는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든 이런 점들 뭐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신흥국 내에서 올해 상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 당연히 물론 대한민국이겠지만 네. 네, 뭐 제가 이제 우선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돈의 움직임을 했지만 그렇죠. 달러와의 머니무브.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달러와 약세나 글로벌 경기 회복을 감안을 하면은 저희 나라도 좋고요. 그리고 신흥국 전반적으로 좋은데 우리나라나 중국 네. 등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비중 확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진국을 간략하게 보자면은 그런 경기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 보통 가치주나 중소형주에 대한 죄송합니다. 네. 중소형주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진국 쪽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그런 스타일 전략도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크로 전략을 좀 알아봤고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아세안 인도 애널리스트입니다. 김형래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